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위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첫 번째 항목은요.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. 뭔 소리예요 갑자기? 어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대책을 놓고 이제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. 예. 오늘 국감에서도 한쪽에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발이 얼어붙게 생겼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단기 일자리 위주로 나온 거 그걸 두고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는 식의 비판이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이제 오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, 이 정부의 단기 일자리 위주 대책은 통계적 수치를 개선하려는 일자리 분식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지금 눈치만 볼 거면은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부총리는 뭐라고 답변했어요? 어제 발표한 보고서가 한 20페이지 되는데 거기 맞춤형 일자리 정책 부분은 한쪽 반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. 기금 운용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라도 이 가용한 재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면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거치가 뭐 대수겠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. 어제 언론을 통해서는 이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내년에도 한다. 그 얘기는 단기간에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걸 경제부총리도 인정한 셈이죠. 그렇습니다. 정부는 지난 7월 달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.9%로 봤고요. 또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도 기존의 수치보다 낮춰서 18만 명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둘 다 달성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뭐 유류세 인하라든지 또 SOC 투자 이제 늘리는 거 이런 것들은 원래 내년에 고려할 수 있는 카드였었는데 미리 정책적인 가부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 답변은 그만큼 지금 어렵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릴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단기 일자리는 아주 구체적인데 반면에 무슨 뭐 공유경제 이런 거는 추상적으로만 나오고 연내에 방침을 밝히겠다 이러니까 지금 얘기가 조금 비판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여러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에 대한 비난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하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면서 이것이 이제 관련 시장의 크기 자체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이해관계자의 조정에 지금 달려 있다라면서 또 연내에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이해관계자가 택시업계와의 조정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잘 될까요?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. 이미 택시는 좀 공급 과잉이라고 늘 보고 있고 업계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다시 침체를 불러오는 좀 악순환이 형성이 돼서 여론도 지금 택시업계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택시업계가 좀 반발이 있겠지만 정부 중재에 결국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택시 노동자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발표된 대책을 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어찌 보면 SOC 투자 확대하고 뭐 이런 등등은 옛날 정부에서 하던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가 변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긴 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뭐 법인세를 좀 인하해 준다든지 또는 이제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든지 이게 원래 안 하겠다고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포함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. 그러니까요. 오늘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까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좀 일자리 수요 측면에 집중이 됐는데 어제 대책은 공급 측면에 역점을 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언론에서는 경제정책이 좀 전환됐다라는 지적을 일정 부분 인정한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. 네. 이걸 두고 좀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뭐 흥묘백묘라고들 하지 않습니까? 좀 결과로 말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.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. 그런 제목은 또 왜 붙이셨어요? 오늘 경찰의 날이라서 참 여러 가지 흉흉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달아봤는데요. 네. 용산 100번 기념관에서 민주경찰, 인권경찰, 민생경찰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서 경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. 또 그 축사 안에 여성
여성 대상 범죄 근절 이걸 특히 강조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최근에 경찰이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했다라면서 좀 성과를 치하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, 그러면서도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. 그래서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를 철저히 예방해야 되고, 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불법 촬영도 또 문제지만 가정폭력 이것 여전하잖아요. 그렇죠.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에서 이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,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어서 상당한 관심인데요. 오늘 경찰이 피의자인 전 남편 김모 씨의 범행 수법을 공개를 했습니다. 김모 씨는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달아서 이제 동선을 사전에 다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. 또 살해 당시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발을 쓰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. 예. 즉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, 이런 뜻이죠. 네. 이 사람은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게다가 또 이 사건이 논란 또 화제가 된 게 이 딸들이 글을 올렸잖아요. 청와대 청원글. 그렇죠. 일상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. 그렇습니다. 사형시켜달라 뭐 이런 글. 그렇죠. 참 오죽하면 사형시켜달라고 했겠습니까? 예. 결혼 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결국 이혼을 했는데도 이후에 4년여 동안 살해 협박에 이제 쭉 시달려왔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포함해서 5번이나 숙소로 옮겼는데도 결국은 살해가 됐다는 겁니다. 네. 이 과정에 경찰은 거의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게 이 딸들의 주장입니다. 네. 이제는 가정 폭력에도 공권력이 정말 적극 개입해야 한다. 우리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아직 부족한 거죠. 이런 걸 그렇죠. 보면. 여러모로 부족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민아 기자였어요.